아나운서 엄마의 누가 연구소.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태태입니다. 오늘 영어책 읽어주는 새벽달 남수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특히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나는 정말 한 번도 생각도 해본 적도 없다. 그리고 영어 노출 환경? 그게 뭔데요? 이렇게 정말 왕초보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엄마표 영어가 왜 좋은지, 어떻게 하면은 잘 성공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아이들이 뭐가 다른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주위에서 많은 그 엄마표 영어 한 사례들을 보셨을 때 영어 환경에 어렸을 적부터 노출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뭐가 그렇게 다르던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영어에 대한 감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를 일찍 네. 시작한 아이들은 이게 그냥 놀이이고 일상인 거예요. 네. 문화죠, 문화. 네. 영어를 늦게 시작해서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지금 7살이야,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이야. 이때 이제 영어를 시작하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책상에 앉아서 쓰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 문제 풀고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다름없는 원어브 과목. 그쵸. 학과목. 12과목 중에 하나인 12과목 이제, 중에 하나인 시험 영어.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꾸준하기도 어렵고 그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영어를 모국어처럼 편안하게 원서로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되냐? 물론 새벽 달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국말이 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모국어가 다 완성된 후에 네. 영어를 노출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거는 안 키워봐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모국어가 완성된 만 3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나이로 한 4, 5세 네. 된 아이들, 네. 이런 아이들한테 갑자기 낯선 언어인 영어 네. 소리를 노출하면 거부해요. 굉장히 강렬하게 거부를 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거네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말도 못하는데 무슨 영어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고 또 엄마들이 시작하려고 할 때 남편들이 꼭 옆에서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아이의 한국어가 지금 막 네. 완성돼서 약간 어눌한데 네. 영원히 어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네. 무조건 유치원 생활을 시작한 아이들, 5, 6, 7세 아이들은 네. 모국어가 놀랍게 발달을 해요. 하루 종일 유치원에서 또래 아이들이랑 언어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언어로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아주 폭발적으로 모국어가 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에 대한 걱정은 진짜 저쪽으로 갖다 버려도 되고 네네. 모국어보다 더 시급한 건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날이 갈수록 네. 심해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볼 때 영어를 대수있으면 빨리 노출할수록 힘이 덜 들고 효과는 크다라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할 수 어릴수록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부감은 적은 거죠.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드는 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근데 저희 애는 이미 늦었나 봐요.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이렇게 좀 시기가 이게 결정적인 시기를 좀 이렇게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이제 늦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가 늦었다고 얘기하면 안 하실 건가요? 이렇게 하긴 대답을 네. 어차피 할 거잖아. 네. 그냥 어차피 할 건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2개 정도로 추려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육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패닉하지 않는 거. 알고 보니 내가 늦었어. 네. 진작부터 재테크 개념을 심어줘야 되는데 내지는 영어 노출했어야 어. 되는데 이미 초등학교 4학년이야. 네. 그럴 거 없어요. 뭐 늦었다면 늦은 대로. 그럼 나 지금부터 뭘 해야 되지? 네.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안에 어떤 틀이 있는가, 규칙이 있는가. 이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엄마표 영어의 틀은 근간은 그림책과 영상물, 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통해서 영어를 접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어 그림책을 읽어준 적도 없고 한국어 그림책을 읽는 혹은 그 한국어로 된 책을 독서하는 습관이 없는 집안에서는 네. 엄마표 영어가 뿌리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아, 네. 우선 우리 집안에 그런 틀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규칙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잠자기 전에는 뭐 양치질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는 책을 한 권 엄마랑 같이 읽고 자는 네. 아주 간단한 거라도 네. 규칙이 하나 정도 있고 그게 유지되는 그런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1년이건 6개월이건.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에 이런저런 질서도 하나도 없다. 뭔가를 이렇게 차곡차곡 날마다 쌓아간 루틴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 루틴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아, 그러면 어릴 적에 영어에 노출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가장 큰 차이가 영어에 대한 감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있죠. 네. 어. 어떤 건가요? 이게 사실 엄마표 영어를 일찍 시작한 엄마들이 구박받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고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어렸을 때부터 영어 소리 노출한 네 딸이나 초등학교 들어와서 영어 시작한 네. 우리 딸이나 뭐 지금 중학교 영어 성적 비슷하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티가 안 나요. 그러다 언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냐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나타나요. 엄마표 영어는 어찌 보면 영어로 책 육아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쵸. 그런 아이들의 사고력이나 논리력이나 독해력은 사실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렇게 내공을 쌓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은 놀면서 수능 영어를 1등급을 맞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게 여기서 빛을 발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영어에 대한 감정 이야기도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안 되겠다 오늘 이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중학교 3학년이면 몇 년이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면 9년 동안은 모를 일이야 이게 엄마들이. 네. 그러다 이제 10년 차 되면 그제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엄마표 영어 하면은 이제 워킹맘들은 나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엄마표 영어 가능할까?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쳐놓고 내가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엄마표 영어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선생님이 아니라 음. 저 DVD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선생님인 거예요. 음. 그리고 영어 그림책에 나와 있는 그 대사, 그 음원 이게 선생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틀어주고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의 듣기와 읽기는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그럼 스피킹은 어떻게요? 네. 스피킹은 엄마가 영어로 이렇게 막 말을 걸어줘야 애가 네. 이렇게 스피킹 뭐 스픽 백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네. 이렇게 엄마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어를 훅 이렇게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난 죽었다 깨나도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못한다라는 걸 5살짜리 아이도 알기 때문에 네. 말을 안 하거나 단답형으로 얘기하거나 네. 실수하는 모습 보여주기 싫으니까 네. 엄마는 저렇게 완벽한데 네. 그리고 어른들은 말이 길고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랬고요. 근데 보면은 제 주변에 엄마표 영어하면서 엄마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거나 아니면 더듬더듬 말하거나 이러면은 5살짜리 아이가 엄마 그 발음이 아니지. 더 신이 그러면서 나서. 더 신이 나서 영어를 하게 네. 되고 그런 아이들이 스피킹이 되게 많이 늘어요. 5, 6, 7살 때. 자신감 형성에 네. 좋구나. 일부러 못하는 척 해야 돼. 네. 엄마가 영어 잘해도 can you help me?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Can you help me?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좋은 약간의 팁이네. 연기가 필요할 네. 정도로 엄마가 영어를 잘하면 아이를 위축하게 할 수도 있다. 스피킹적인 측면에서. 엄마표 영어 그리고 영어 노출 환경에서 특히나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의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공통점이 네. 성공 사례. 대화를 우리가 많이 배워볼 해요. 아이랑. 대화가 통해. 아까 말한 그런 관계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 되게 사이가 좋아.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아이가 하는 말을 판단하지 않는 엄마. 영어를 나중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네. 때도 아이가 영어를 삐뚤빼뚤 썼네, 문장이 틀렸네, 이거 다 음. 판단이거든요. 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장 고쳐야지. 빨간색 쫙쫙 긋고 고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결은 틀을 만들되, 그러니까 루틴, 규칙, 습관을 만들되 안에 디테일은 보지 마라. 아이가 쓴 글을 너무 자세히 읽지 마세요. 자세히 읽으면 고치고 싶어. 내지는 말해주고 싶고 막. 왜 세 줄밖에 안 썼지? 막 이러고 싶은데 그런 거 자세히 안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디테일하지 않은 부모가 오히려 아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요. 그런데 디테일하진 않지만 어떤 기준이나 원칙은 분명히 가져가는. 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영어 영상 볼 때는 보통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영어 듣기 음원, 그러니까 영어 책들에 어떤 책들은 영어 듣기 음원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네. CD가 있는 책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CD가 들어있는 책.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제가 지금 순간부터는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 내가 이거 책만 사면 책값보다. 6,000원인데 네. CD까지 딸려 있으면 14,000원 막 이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애들 어렸을 때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도서관에도 웬만한 CD가 다 있어요. 네. 그렇게 주로 CD가 딸린 네. 책들은 사기가 네. 비싸니까 도서관에서 다 빌려와서 그렇게 들었고 오더블이나 스토리텔 같은 오디오 앱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네. 그러니까 음원을 먼저 찾고 음. 원서를 사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뭐 라즈키즈나 네. 에픽이라는 앱이 있어요. 네. 이런 것도 그림책과 음원이 다 있는 책인 네. 그런 앱이니까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엄마표 영어를 처음 시작해 볼까 말까 하는 그런 분들께 영상을 찍었다면 여러분들 이 영상 정말 좋아해 주신다면 그 다음번에는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초급에서 좀 중급 영상도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셔서 들어보면 네네 너무 좋을 여러분 것 같아요. 댓글로 질문 많이 해주세요. 나 새벽다리 시킨 대로 해봤는데 안 된다. 맞아, 이게 맞아. 뭐가 되는 거냐? 네. 불만 있으면 다 적어주시고요. 저희가 AS 된다. 영상으로 다시 한번 된다. 이건 진짜 되는구나. 신기하다 싶으면 그것도 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좋아요와 댓글이 많으면 제가 또 뭐 이 자리를 그쵸, 찾아올 그쵸,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 이 달렸습니다. 영상에 대한 반응이 다음 영상을 또 불러 반응이 시큰둥하면 네. 조금 다시 생각하게 되는.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네.